오늘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파워포인트에 대한 예제 파일도 있겠죠. 예제 파일을 먼저 다운받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네이버의 검색창에다가 영진닷컴이라고 적어주세요. 영진닷컴 하고 엔터. 그러면 영진닷컴 IT 전문 출판지업 이렇게 사이트가 보일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여기에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은 브록 CD 다운로드 있습니다. 이거 클릭할까요? 그리고 검색창에다 쓱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 회사 사이트에서 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 시리즈 사진이란다. 시리즈들이 이렇게 쭉 보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받을 것은 6783번, 즉 세 번째 있는 쓱하고 싹 배우는 파워포인트 2016 요거예요. 이 옆에 브록 CD 다운로드 눌러주세요. 그리고 CD 원점 짚을 클릭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시리즈 10이요? 네, 파워포인트 받을 거니까.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우리 어디다 저장했었냐면 본인 이름 폴더에 저장했었죠. 바탕화면에 본인 이름 폴더에다가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쓱싹 파워포인트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해주세요. 한글을 거쳐 엑셀을 거쳐 파워포인트이기 때문에 총 요 작업은 3번 해본 거고요. 저번까지는 2번 해봤으니까 이번이 3번째인 작업이에요. 그래서 또 까먹을 때쯤 됐으니까 살짝 해본 거니까 하시고 압축까지 풀어주시면 돼요. 안 되신 분은 지금 같이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파일 열기라고 뜨죠. 다 지금 다운은 됐으니까 파일 열기를 눌러서 제목 안 적고 그냥 열어도 돼요. 예, 그냥 열어주세요. 그리고 압축 풀기를 누를게요. 그리고 그냥 확인 눌러서 아까 그 경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럼 다 받아졌겠죠? 그러고 닫으시면 돼요. 아까 제가 설정한 폴더는 바탕화면에 있는 이수정 1이라는 폴더였어요. 그래서 열어보면은 이렇게 다운받아진 파일이 보일 테고 아까 그 이름으로 만약 CD1이라고 했으면 CD1으로 이렇게 폴더가 풀려져서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름이 잘못된 경우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이름 바꾸기 하시면 쉽게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받아진 자료는 이런 자료들이 받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미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마 한글이나 엑셀 받는 것보다 조금은 느렸을 거다 정도 말씀드렸고요. 이게 파워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2016이라는 버튼을 따닥 해서 열어볼게요. 자, 회사나 학교에서 우리가 여러 주제로 청중들한테 발표를 할 때 그 발표를 하는 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발표 자료를 만드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바로 파워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발표하거나 누군가한테 전달을 할 때 이용을 좀 더 내용을 알아듣기 쉽도록 보이게끔 해주는 게 파워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페이지에 보면은 프레젠테이션 종류가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는 자기소개서 용도나 교육자료, 특히 교육자료 많이 쓰죠. 회사에서는 보고서나 제안서, 기획서를 만들 때 쓴다. 그렇게 적혀 있네요. 자, 넘겨서 8페이지. 네, 사실 파워포인트로 별걸 다 해요. 간단히 말하면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요. 카드 뉴스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확장되면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해요.
그래서 잘 익혀두시면 아마 여러모로 쓸 때는 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8페이지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만들 주제가 있어야 돼요. 아까 파워포인트가 뭐 하는 애라고요? 프레젠테이션이 뭐 하는 거라고요? 발표하는 거. 그럼 발표를 할 때 청중들한테 발표를 한다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게 일단은 급선이겠죠? 그렇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료를 만들 건가? 먼저 그 주제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 발표 내용을 어떤 것들을 넣어야 되겠다를 파악을 해야겠죠. 간단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소개다라고 한다면 일단 나에 대한 뭐 장점, 강점, 뭐 약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적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적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발표 내용을 습작을 합니다. 그러고 그 내용을 너무 두서없이 하지 않도록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겠죠. 그리고 그에 이제 맞는 자료들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나 관련 수치 자료나 관련 참고 문헌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 그러고 이제 파워포인트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보기 좋게 배치를 하셔서 발표를 하는 순서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나중에 발표는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간단한 실행이나 기본 화면 구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넘겨서 11페이지를 봐주세요. 자, 현재 이 화면에서 이 부분은 최근 항목이라고 돼 있죠. 제 자리는 주로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놓고 설명하는 자리다 보니 지난주나 오래된 항목으로 이렇게 최근에 제가 열었던 것들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자리에는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없을 수도 있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건 제가 열어서 뜬 거예요. 자, 밑에는 아마 똑같이 있을 거예요. 다른 프레젠테이션 열기. 이건 뭐냐면 최근에 내가 연 게 아니라 다른 PPT 파일이 있다면 그걸 열어올 때. 그리고 요 옆에를 잠깐 보자면 온라인 서식 테마를 검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일 첫 번째는 얘가 아무것도 없는 새 프레젠테이션이고, 그 외에 예쁘게 꾸며져 있는 디자인들이 옆에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에 있는 새 프레젠테이션을 일단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런 창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11페이지 창이죠. 그죠? 자, 위쪽에 엑셀하고 좀 비슷한 창이 하나 보여요. 요 위에 보시면은 얘가 뭐라고 하냐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해요. 우리 엑셀에서도요. 그 전에 우리 배웠었던 이 엑셀에서도 똑같이, 잠깐만요. 엑셀 잠깐만 데리고 와서, 엑셀에서도 똑같이 위쪽에 이렇게 한 4개 정도의 버튼이 보였었거든요. 그쵸?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애냐면 자주 사용하는 명령을 배치해 놓는 애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도형을 많이 그려요. 그러면 이 도형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 놓는다든지 했을 때 매번 요게 이제 삽입이나 디자인이나 다른 탭으로 넘어가 있으면 우리가 매번 여기 와서 이거 누르고 이렇게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쉽게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해요. 엑셀에서 우리 자주 했던 게 어떤 작업이었죠? 예를 들어서 병합을 자주 한다라고 한다면 엑셀에서도 마찬가지로 병합을 하려면 범위를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게 단축키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넣어놓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넣어? 이게 또 궁금하실 테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얘가 만약에 여기 단축키로 들어갔으면 좋겠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하면 돼요. 여기 들어갔죠. 그럼 얘를 어떻게 써먹느냐? 범위 잡고 얘를 누르셔도 되지만 제가 잠깐 Alt 한 번만 툭 눌러볼게요. 여기 1, 2, 3, 4 순서 보여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얘가 제가 셀 병합을 4번에 넣었잖아요. 그러면 범위를 잡고 Alt 4번을 누르면 병합이 되는 거예요. Alt 4가 병합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돼요. 왜? 저만 했잖아요. 그쵸? 이거는 제가 설정하는 그 단축키이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랑은 달라요. 내가 세팅한 값인 거예요. 그래서 Alt 4가 뭐
셀ber가 이렇게 적으면 전혀 안 돼요. 그럼 왜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장을 해놔서 나중에 써먹는다는 뜻이죠. 지금? 내가 여기 자리에 앉았을 때는 언제나 쓸 수가 있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얘도요, 자주 쓰는 애가 있어요. 주로 저 같은 경우는 글상자를 자주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글상자를 추가를 해놓는 거예요. 글상자가 여기 있는 거 말고 삽입해 보면은 글상자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 추가해놓으면 여기 생겼죠? 그럼 얘가 몇 번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잖아요. 그럼 내가 글상자 넣고 싶으면 Alt 5번 누르면 글상자를 바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여기 와서 텍스트 상자를 눌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작업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선생님 저 위에가 지금 네, 선생님이 지금 저장해서 플레이라인스 하나가 더 생겼는데 네. 다른 것도 만약에 해서 또 6번, 7번, 생기는 8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차례대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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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하나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아니요, 아니요. 여기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뭐랄까 색깔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얘를 추가하면 얘 7번. 그렇게 빼려면 오른쪽 눌러서 제거. 이거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알려드렸지만 엑셀에도 있다고도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쵸?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아직 기초라서 얘를 잘 안 쓰겠지만 작업을 많이 해야 되면 이거조차도 매번 누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걸 좀 활용하시면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용도가 바로 빠른 실행 도구모음이에요. 자, 2번 제목 표시 줄입니다. 여기 위쪽에 프레젠테이션 1이라고 적혀 있는 얘가 바로 제목 표시 줄인데요. 현재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임시 이름인 프레젠테이션 1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나중에 저장하면 이 부분에 저장한 이름이 뜨게 돼요. 3번 파일 탭은 여기 있어요. 뭐 엑셀도 똑같이 같은 위치에 있었으니까. 파일 탭은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인쇄, 옵션 등의 기본 메뉴를 실행하는 창이에요. 그리고 여기 홈, 삽입, 디자인, 전환 쭉 적혀있는 얘네는 리본 메뉴라고 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의 명령이 각각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에 관련된 명령끼리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삽입에 가면은 뭔가 집어넣는 것들, 애니메이션에 가면은 뭔가 이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것들, 전환에 가면은 화면이 전환될 때의 효과에 대한 것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끼리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 좀 쉽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5번의 슬라이드 축소판 창. 이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사각형, 여기가 제목 슬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의 축소판 창이 요 옆에 보여요. 이게 슬라이드 축소판 창입니다. 슬라이드를 작게 미리 보는 공간으로 슬라이드를 마우스로 끌어서 놓거나 복사를 하거나 딜리트로 삭제를 할 때 바로 여기 있는 축소판 창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6번이 슬라이드인데 이 부분이 바로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넓은 창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한글에서는 한쪽, 두 쪽 이렇게 쪽 단위로 얘기하고 엑셀에서는 슬라이드 단위였다면 슬라이드란다. 뭐죠? 슬라이드 아닌데? 잠깐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시트. 그죠? 시트 단위였다고 한다면 파워포인트는 이 한 장 한 장을 슬라이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업되는 공간으로 텍스트나 객체, 표, 차트 이런 것들을 삽입하는 공간을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발표 자료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발표할 때 떨리다 보면 또는 발표할 때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빼먹는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빼먹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노트가 있어요. 이 밑에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이 슬라이드 노트는 해당 슬라이드에 대해서 발표할 내용을 입력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슬라이드 노트 인쇄 기능을 이용해서 내용을 인쇄한 후에 발표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굳이 인쇄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보고 여기서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말하면 되겠구나. 발표자가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슬라이드 노트라고 합니다. 또는 학습자의 경우에 슬라이드 노트는 일종의 메모장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 슬라이드에서 내가 뭐뭐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메모해 놓는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8번의 상태 표시줄인데요. 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슬라이드 1/1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앞에 있는 1이 슬라이드 현재 슬라이드 번호고요. 뒤에 있는 1이 전체 슬라이드 번호예요. 그러니까는 전체 중에 얘가 몇 번째 슬라이드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슬라이드 노트를 가리거나 띄울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를 더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메모라는 곳이 있는데 별로 쓰지는 않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자, 10번에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버튼이 이제 보기 버튼인데요. 첫 번째 버튼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이렇게 큰 슬라이드와 미리 보기 창이 보이는 형태가 기본이라면 두 번째는 여러 슬라이드 보기라고 해요. 요거는 슬라이드를 조그마한 슬라이드 여러 개로 한꺼번에 볼 때 여러 슬라이드 보기라고 해요. 그 다음 그 옆에 읽기형 보기는 그야말로 그냥 읽기 형태로 보는 거고요. ESC 하면 풀려요. 그 옆에가 슬라이드 쇼 보기. 그래서 얘가 이제 슬라이드가 다 만들어졌을 때 화면을 보는 게 슬라이드 쇼 보기라고 합니다. 역시 ESC 누르면 풀릴 거예요. 그 다음 옆에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있죠? 요거 엑셀하고 똑같이 있잖아요. 확대하고 축소하는 버튼이에요. 얘는 축소하고 얘는 확대하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정도의 사이즈로 이 프레젠테이션의 문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 축소 도구가 있고요. 옆에 58%는 제가 확대하고 축소한 비율이죠. 여기를 눌러서 내가 확대 축소 비율을 원하는 비율로 맞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옆에 얘는요, 화면 맞춤이에요. 슬라이드 현재 창 크기에 맞출 때 만약에 작게 돼 있더라도 요거 누르면 현재 슬라이드에 맞게 크기가 조절이 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 2016의 기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통설명의한 것처럼 쭉 살펴본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넘겨서 이번엔 챕터 3이에요. 자, 3장에서 네. 3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프레젠테이션 파일들을 작성을 할 거거든요. 그 전에 워밍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의 기본 기능을 익혀보는 단계가 바로 챕터 3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워포인트는 이 한 장 한 장을 슬라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작성은 슬라이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띄워져 있는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라고 말해요. 자, 14페이지 봐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제목을 만약에 다 적었다 라고 한다면 다음 장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슬라이드를 삽입하는 거는 홈 탭에 보시면 새 슬라이드라는 그룹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요런 모양들이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가 나는 두 번째 이제 나오는 슬라이드는 제목에다가 내용이 들어가는 슬라이드로 띄우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해당 슬라이드를 눌러주시면 두 번째 슬라이드가 생기면서 제목과 내용을 적는 슬라이드가 만들어졌죠. 만약에 이 2번 슬라이드를 3번에 복제를 해서 똑같이 만들고 싶다면 2번 슬라이드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메뉴가 쫙 뜹니다. 여기에서 슬라이드 복제를 누르는 건 슬라이드 자체를 그대로 복제할 때 누르는 거예요. 지금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용이 만약 적혀 있다면 그 내용이 적혀 있는 채로 복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 어렵진 않죠? 지금 14번까지 봤고요. 15페이지 조금 이따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연속된 슬라이드 선택하는 거 15페이지 같이 봐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슬라이드 1번, 2번, 3번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찍어볼까요? 클릭. 그럼 첫 번째 슬라이드가 선택이 됐어요. 자, 이 상태로 세 번째 슬라이드는 Shift를 누르고 있으면서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슬라이드가 같이 선택이 됩니다. 우리 한글이든 뭐 엑셀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연속된 파일을 선택할 때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하고 끝 번째 파일을 Shift를 누르면서 선택하면 같이 선택이 됐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컴퓨터 기초 하셨던 분들은 아마 파일 폴더 할 때 저한테 실습을 들으셨을 거니까 그 내용을 들어가셨을 거고, 다른 분들은 여기서도 간단하게 확인은 되시니까 아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Shift는 연속된 파일, 연속된 것들을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른데 이 빈 공간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그럼 선택이 풀리겠죠? 자, 이번엔 15페이지 밑에 떨어져 있는 슬라이드 선택하기 요거 연습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하면 역시 첫 번째 슬라이드가 선택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면서 3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1번하고 3번 이렇게 두 개만 선택이 되는 거 확인되시죠? 이런 식으로 연속은 Shift, 떨어져 있는 파일은 컨트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슬라이드 전체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A를 선택하시면 슬라이드 전체가 선택된다 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5페이지 조금 더 배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 가볍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셨으면 16페이지로 넘겨서 볼까요? 스텝 3에 슬라이드 이동 및 삭제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슬라이드 이동하고 삭제하는 거를 좀 해볼 건데요. 만약에 여기서 3번 슬라이드를 선택한 채 끌어서 2번과 1번 사이로 가져가 보면 이렇게 2번과 1번 사이가 벌어지면서 3번 슬라이드가 들어갈 공간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한번 원하는 위치로 끌어서 바꿔보시고, 그 다음 16페이지 슬라이드 삭제하기에서는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 3번 슬라이드를 클릭하면 3번 슬라이드가 선택이 됐죠? 이 상태로 딜리트를 누르면 3번 슬라이드가 삭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16페이지까지의 내용 설명드렸는데 여기 잘 되고 계시죠? 네, 그럼 17페이지 슬라이드 레이아웃 변경하기까지 일단 설명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뒤에 예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레이아웃 변경하기인데요. 2번 슬라이드는 현재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제목도 적고 내용도 적는 이런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슬라이드의 형태, 즉 레이아웃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홈 탭의 슬라이드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제목만을 고르면 제목만 슬라이드로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어요. 여기까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셨을 거고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챕터 4에서부터 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우리가 문서를 작성을 하실 건데요. 이 파워포인트의 폰트는 가급적이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폰트이기 때문에 예쁜 글씨체를 쓰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막상 쓰려고 한다면 글씨체가 이쁘질 않아요. 우리 기본 폰트들은. 그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폰트를 다운로드를 받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고자 합니다. 창을 좀 닫을게요. 엑셀이란다. 파워포인트 창은 지금 닫아주세요. 저장 안 해도 돼요. 안함.